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경매 물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저가의 2억 3억의 아파트들이 경매물로 나오더니 이제는 10억이 넘는 아파트들, 수성구에서도 고가의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경매 물건들이 나옵니다. 이런 고가의 아파트들이 경매 물건들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초반에는 2억대 3억대의 저렴한 아파트들이 경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억대 아파트들도 빌라나 연립 마찬가지 경매 물건들이 나왔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일반 서민들이 구입할 수 없는 10억대, 12억대, 18억대 넓은 평수의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경매 물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파트는 일부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 바닥에서 다시 상승한다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들이 호도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아파트 거래를 어느 정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호도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예전과 틀리게 계속해서 경매 물건이 쏟아지면서 대부분 고가의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고가의 아파트들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지 싶은데 경매까지 나오는 이유는 결국은 방송 매체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대구도 결국은 깡통 전세의 여파가 엄청나게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기 침체 때문에 이자를 내지 못해서 경매에 나오는 물건보다는 아무래도 만기가 다가오고 전세 대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경매를 신청했는 경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결국은 깡통 전세 엄청난 큰 파장이 될 것이며 그로 인해서 경매 물건들은 계속해서 쏟아지고 미분양 아파트 할인 판매는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대전, 세종, 서울까지 인천부터 전국의 각지에 엄청나게 아파트 가격이 올랐는 것 마냥 현재 아파트 거래가 다시 한번 실종되면서 아파트 가격은 서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급매물이 아니면 대부분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지만은 집이 꼭 필요해서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파트 가격이 올라도 구입하지 못하는 분들, 아파트 가격이 내려도 구입하지 못하는 분들, 오르거나 내리거나 관계없이 아파트를 구입하는 분들, 세상에는 다양한 분들과 동요하고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많은 기사도 보시는 것과 동일하게 다양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분양 속출하고 있다, 눈물겨운 미분양 털기 이런 뉴스들은 예전에 2007, 8년도에도 동일하게 나왔는데 현재 이와 같이 예전과 동일하게 흘러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2007, 8년도, 9년도, 10년도까지 대부분 뉴스에 나온 스크랩으로 영상에 올려드렸는데 예전하고 지금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 예전은 좀 서서히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지만 예전과 틀리게 지금은 급등하고 급락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투자 투기를 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서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새로운 변화는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보고 듣고 있지만은 실제 그런 정보들이 100%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고 아파트의 가격 변동량이 너무 크다는 게 또 문제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전에 없었던 역전세란이 엄청나게 큰 파장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하고 틀리게 엄청나게 고가의 아파트나 일반적으로 저렴한 아파트까지도 경매에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고 얘기했는 곳들도 경매물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미분양 아파트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의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는 것과 전혀 상반되게 수성구의 고가의 아파트들도 경매 물건들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다면은 결국은 투자 투기를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고 자기 자본이 별로 없이 아파트 투자 투기를 너무 했다는 것에 어떤 결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7, 8억, 9억, 10억, 12억, 13억 이자를 내지 못해서 경매에 나왔을까요? 지금 경기가 아주 좋지 못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느끼지는 못할 정도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부도가 나서 아니면 아파트가 세 채, 네 채씩 가지고 있는데 현금화 시키기 위해서
아파트는 팔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경매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자기 자본 없이 아파트 투자 투기를 했다가 갭 투자의 나쁜 영향에 의해서 결국은 전세 저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매 물건들이 계속 나온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게는 1억대의 아파트에서 많게는 10억이 넘는 아파트까지 경매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전 몇 개월 전만 해도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은 알았지만은 이 정도로 빨리 고가의 아파트들도 경매물로 쏟아질 줄은 몰랐죠. 결국 가격이 높은 아파트들도 갭 투자를 많이 했고 대구 사람이든 외지인이든 간에 수성구를 외쳤던 곳에 투자 투기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아파트들도 계속해서 유찰이 되고 있는데요. 유찰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아파트 거래가 되고 있지 않고 계속해서 아파트 할인 얘기가 나오고 현재 유찰이 돼서 아파트를 구입하더라도 100% 현금을 주고 구입할 수는 없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도 그만큼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전세 자체가 반토막이 나다 보니 경매로 구입했는 아파트를 직접 살기 위해서 구입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경매 물건들도 유찰이 될 것이다. 전세금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갭 투자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금리가 6%대, 7%대에 적게는 5% 중후반대까지 비싼 이자를 주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크다고 생각해서 많이 유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현 상황에서는 모든 뉴스 매체를 그냥 보고 듣고 맹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모든 어플이나 자료를 확인해 보면 분위기 자체가 아주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현재 태평로 쪽으로 해서 엄청나게 입주되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현 입장에서 1년 후를 따져봐도 계속해서 태평로에 매물들이 많이 몰려있고 그 이후에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다시 수성구 쪽으로 해서 매물들이 몰리게 됩니다. 물론 달수구는 기본적으로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보는 영상은 입주 아파트의 물량인데요. 실제 이런 입주 아파트의 물량들이 결국은 매물로 다 나온다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입주되는 아파트들이 입주만 된다면 전혀 관계가 없지만 대부분 투자 투기를 했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입주하는 아파트들보다는 결국은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할 수 있다.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입주 아파트니까 당연히 입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입주 일부분은 되겠지만은 이제까지 평균적으로 모든 것을 비교를 해보면 입주되는 아파트의 대부분은 투자 투기를 했는 아파트들, 소위 말해서 입주 물량보다는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아파트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전제로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결국은 태평로 쪽에 엄청나게 많은 매물들이 쏟아질 것이다. 그리고 수성구도 마찬가지 일부 많은 매물들이 쏟아질 것이고 마찬가지 달서구에도 계속해서 매물들은 쏟아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은 이런 매물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쏟아진다면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 상황에서도 급매물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거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다면 이런 것을 주목해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씩 어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좋을까요?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사실 시내권 쪽에 현재 보시다시피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이런 곳을 중요시 생각한 편인데요. 결국 이런 쪽의 아파트들이 가격이 많이 하락할 것이고 매물들은 계속해서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막연히 내년이다 내후년이다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내년에 살 거니까 나는 잠시 잊고 살아야지 그런 것보다는 지금 변화 자체가 급속도로 예전과 틀리게 다양하게 변화무쌍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면서 나름대로 경매 물건들이나 아니면은 현재 급매물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초급매물 같은 경우는 광고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동산을 좀 다녀보시고 막연하게 내년이다 내후년이다 그렇게 먼저 정해 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 영상에도 많은 얘기를 해드렸다시피
급매물들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아파트 하락은 될 수 있겠지만은 행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장기적인 침체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동향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급매물이나 미분양 할인이나 경매 물건들까지도 관심 있게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은 주식도 기업에서 장난질을 쳤는 경우, 사기를 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물며 부동산으로 사기를 치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그렇다면 대부분 자전거래를 했는 경우도 많고 투자 투기를 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급매물들이 계속해서 경매에 나오는 것처럼 경매에 나가기 전에 결국은 급매물로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통화를 해보면 실입주를 위해서 실거주를 위해서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런 기회에 투자 아닌 투자를 또 하려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모든 것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세 사기도 문제고 깡통 전세도 문제고 지금 다양한 뉴스들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전세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깡통 전세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체크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쥐가 갈 곳이 없으면 고양이를 문다고 얘기하죠. 실제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면 사기 아닌 사기를 쳐서라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뉴스와 지금 뉴스를 비교해보면 비슷한 곳이 상당히 많지만 더 심각한 상황이란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준비를 해야 되고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